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그 수사기관에서 이를 흘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계의 데모죠. 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직접 박 전 시장 측에 이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검찰에 따르면은 이 남이연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로부터 이제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박 전 시장에게 최종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안타깝게도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난 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난 7월 그 유출 당사자로 이제 남이연이 지목됐을 때 남이연은 이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자체를 나는 몰랐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또 이런 부분은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원래 이 성폭력, 뭐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건 자체를 외부에 함부로 알리면 안 됩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더더욱 그런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는데 이 남이연은 그 민주당 내 여성 최고위원이자 또 여성운동의 데모로 또 그 경력을 토대로 삼선 의원까지 한 여성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그대로 가해자 측에 알려주는 건 자칫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또 피해자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합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뭐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이 남이연이 뭐 선택적 정의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선택적 정의는 의미가 뭡니까? 예, 그 어떤 범죄든 특히 뭐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이연 역시 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남이연이 이 박원순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뭐 기뜸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밖에 없는데요. 그건 사실 여성운동의 데모 자격으로 삼선 의원까지 한 남이연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버린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남이연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했던 그 한국여성단체연합 그 김영순 상임대표가 그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주요 위원회의 위촉직에서도 이제 모두 물러났고 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공식 사과문을 낸 상태인데 그런데 뭐 남이연은 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언론에서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 며칠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뭐 문객이라고 해서 뭐 적당히 버티면서 넘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뭐 논거를 준비하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이연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한 사람과 또 남이연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이 모두 확인된 상황에서 뭐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공인으로서의 뭐 올바른 자세라고는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도 남 의원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사건이 발생되고 난 작년 7월 14일 정도 뭐 그때쯤에 이제는 민주당 여성 의원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성 의원들 상당수가 이거 피해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는 당내 젠더폭력 TF 위원장이었던 남 의원이 이걸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라고 적극 제안하고 또 일부 여성 의원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정해진 겁니다.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상대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그거겠죠.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또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 처리 업무 지침을 보면은 피해자에 대해서 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를 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피해자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 국가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보수 야당은 물론 뭐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결국 2, 3일 만에 이 피해자라고 호칭을 아예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번 카톡방 대화가 공개되면서 이 여성계의 대모인 남이연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적극 주장했다라는 게 밝혀진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정치는 참 냉혹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뭐 계속 또 우리가 지켜봐야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입니다. 그 정의나 미안해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그 고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그 대중의 분노가 지금 상당한데요. 그 생전에 그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인양이 2019년 6월생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경에 현재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입양된 후부터 이 양모, 뭐 양부도 마찬가지죠. 상습적인 학대를 받는데요.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망 원인을 보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결국 수차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파열이 돼서 참. 3번의 심정지 끝에 이제 사망했다는 아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는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의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그 어린이집 CCTV를 보면은 정인이 혼자 그 구석에 앉아 있거나 또 가만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보통 어린이집을 가면은 막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데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뭐 당시에 보면은 정인이를 혼자 일으켜도 혼자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거는 아마 그때 몸에 상당한 통증이 이미 있어서 아마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이전에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게 그래요? 바로 그게 이미 첫 번째 신고가 이미 진작에 됐었는데 네. 당시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예, 아니 이게 좀 경찰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그 신고 이후에 또 한 달 뒤에는 이 정인 양이 자동차 안에 방치된 모습을 보고 한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이를 즉각 수사하지 않고 30일이 지나서 수사를 했는데 이미 뭐 차량 블랙박스나 이런 증거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류의 사건은 신고 즉시 이제 영장을 받아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는데 그걸 안 하고 뒤늦게 수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 9월에 정인양을 치료했던 이 소아과 의사가 세 번째 신고를 합니다. 예, 예. 당시 의사가 경찰관에게 이건 아동학대가 확실하다. 100% 확실하니까 제발 그 부모와 아이를 격리해주고 그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의사가 직접 강력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엔 경찰 쪽에서 이 양엄마가 다니는 단골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냥 이거는 입안에 있는 염증이다라고 해서 염증이다. 라고 이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립니다. 내사 종결은 그냥 경찰 차원에서 사건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사건 기록도 남지가 않습니다. 뭐 결국 정인양의 죽음에 대해 그 양부모의 뭐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경찰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국가 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참 되게 그 가슴이 먹먹한데 당장 그 시민들도 그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을 하면서 양부모의 강력 처벌을 지금 또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입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솔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똑같은데요. 그것만으로 정인양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 양부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당시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이제 무성의하게 대처한 이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 추궁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 이거 뭐 연초부터 이거 안 좋은 소식을 접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